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주요사건 연대 외우기 2편. 오늘은 주요사건 33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33개의 주요사건에 대한 연대를 30분 안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대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요사건 2편에서는 33개의 주요사건을 연도를 한번 주요사건에 대한 연도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사화를 일단은 평범한 문장이나 평범한 사물로 일단은 가지고 와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기사회생, 앞에 있는 기와 세 번째 있는 사, 이 기사를 보고서 기사회상으로 일단 이미지를 했습니다. 기묘사화에 대해서. 그리고 1호 1구를 다시 일어나고가 15, 1을 구할 때 1, 하나, 구할 때 9, 일어난다. 그래서 기사회생은 기묘사화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1을 구할 때 일어난다. 뭐 우리 평범하게 얘기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망했다 이렇게 뭐 좌절하고 있을 때 기사회생의 길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일을 구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묘사화, 기사회생. 1호, 일어나서 일을 구할 때 기사회생할 수 있다. 다음에 을사사화. 저는 을사 이렇게 해서 의례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갑을관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갑을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힘센 자와 약한 자. 그래서 의례사상은 일어나도 죽어서 온다. 뭐 평범한 얘기입니다. 의례사상은 일어나도 죽어서 와요. 저는 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뭘 연상을 했냐면은 뭐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씩씩하게 일어나서 가는데 그 힘센 사람이 오히려 더 세게 반박을 해가지고 그 씩씩하고 간 사람을 아주 기를 팍 죽이죠. 네, 그래서 죽어서 다시 오는 거죠. 기가 죽어서. 그래서는 을사사와 일어나도 죽어서 온다. 죽을 사자. 그래서 1545년 1545년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얘기를 연상하면서 장기 기억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묘외변에서는 을이 외면해야 하는 것을 을묘외변으로 봤습니다. 을이 외면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을묘외변을 연상을 하고 155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서 모질게 오랫동안 일하는 것. 을이 외면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모질게 오랫동안 일하는 것. 이런 일은 을 입장에서는 피해야 돼요. 왜냐면 노동 착취, 그죠? 그다음에 갑질 횡포, 이거에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외면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서 모질게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를 읽고 연도를 갖다가 음미하면은 을묘외변, 을이 외면해야 하는 것들 1555년도 이렇게 바로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조반정에서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죠. 자연산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다.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인조로 만든 한 가죽 1600년 이것을 저는 한 가죽, 왜냐면 육이 뭐죠? 고기육이니까 가죽도 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죽이 2조각 3조각 갈라진다. 그러니까 인조로 만든 이 가죽은 약간 불량품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죽이 2조각 3조각 난다. 그래서 1623년 인조반정은 1623년. 다음에 정묘호란은 저는 정품호피로 봤습니다. 정묘를 정품호피. 그 정품호피는 하나의 육질이 1600년 이걸 갖다가 하나의 육질로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하나의 육질이 이렇게 질기다 7. 그래서 1627 이렇게 질기다. 정품호피는 하나의 육질이 이렇게 질기다. 그래서 정품호피를 구분한다.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일상에 있는 그 얘기로 정묘호란은 1627년이다.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 주조. 저는 상평통보 주조를 상사에게 통하는 것. 왜냐면 상평통보 주조에서 상을
상사, 그다음에 통하는 것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주조를 상사에게 통하는 것으로 해서 연상을 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통하는 것은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도를 그 여기에 이미지에 맞게 그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욕먹어도 삼삼하게 해야 한다. 상사에게 통하는 것은 일할 때 욕먹어도 삼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우리 평범한 생활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주조는 상사에게 통하는 것이고 이것의 1633은 일할 때 욕먹어도 삼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 그 대화적인 내용에서 그 연도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병자호란에서 저는 그 병자호란을 갖다가 연상하는 것을 병자로 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6을 한 그릇 육수에 6부리를 넣어 먹어야 한다. 병자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특히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의사 선생님께서 한 그릇 육수에 6부리를 넣어 먹어야 합니다. 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36년. 다음에 균요법 시행 1750년인데요. 자, 균요법도 이제 균은 일자 모양의 균요법에서 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균으로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으로 갖고 와가지고 균은 일자 모양의 지옥 같은 일자 모양 7호가 지옥. 예. 숫자에서 그 변형된 어떤 언어 7호 지옥 이렇게 연상을 하면은 7호가 지옥으로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0은 공장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은 일자 모양의 지옥 같은 공장에서 나온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공장 오형, 공해. 예. 그래서 일자 모양의 지옥 같은 공장에서 균이 나온다. 균요법 시행 1750. 그 다음에 규장각 설치 1776년도인데요. 규장각에서 저는 규하고 각하고를 해가지고 규라는 어떤 건물의 각이 일치 17을 일치 그의 규의 각이 일치가 안 돼서 칠한 게 욕보였다. 잘 칠해놨는데 결국에는 그 규의 각이 일치가 안 돼서 그 칠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칠한 게 욕보였다. 그래서 1776년 이렇게 규의 각이 잘못돼가지고 칠한 게 욕보였다. 예, 이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통공 1791년도인데요. 자, 신해통공을 저는 신통하게도로 이렇게 평범한 문장으로 연상을 했습니다. 신행통공을 신통하게도. 그래서 신통하게도 일치하는 구멍이 한 개 있었다. 자, 어떤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신통하게도 일치하는 구멍이 한 개 있었다. 네. 일치 17, 구멍이 9, 한 개 있었다. 일치를 구하나? 신행통공, 신통하게도. 네. 다음에 공노비 해방 1801년도입니다. 자, 공노비 한 사람이 여기서는 공노비를 갖다가 바로 그 스토리에 엮을 수가 있어가지고 공노비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스토리에. 그래서 공노비 한 사람이 80명의 일을 해냈다. 그래서 1081년 공노비 해방은 1081년 공노비 한 사람이 80명분의 일을 했다. 네.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평범한 문장을 한번 읽고 나면은 그냥 암기되고 장기 기억화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요 사건의 그 이름 그대로 해서 그 연도하고 엮어서 연상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을 일단 평범한 어떤 대상으로 연상을 해놓고 그 연도 스토리를 꾸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완성. 자, 대동여지도에서 저는 어떤 도서를 대여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 스토리에 엮었습니다. 자, 대여할 때, 대여할 때 앞에가 18이죠? 18은 보통 욕이지 않습니까? 문자 18은 욕입니다. 우리가 그 연상할 때. 그래서 대여할 때 이 대여해주는 사람이 서비스 마인드가 없이 만약에 그 불친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욕 같은 걸 하면 6일 징계를 주겠다. 6일 징계를 받는다. 이런 걸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여할 때 욕을 하면 6일 징계를 받는다. 여기서 대동여지도 1861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홍경래의 난. 홍경래는 1811년인데 자, 저는 홍경래에서 경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경래 이름의 경래. 그래서
그 스토리를 홍경래 이름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했습니다. 홍경래가 경례를 안 해서 에이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쌍스러운 소리를 한번 하면서 왜냐면 뒤에 쌍칼을 맞았기 때문에 이 쌍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쌍칼 맞은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에이 씨바 저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 쌍칼을 맞았네. 예. 홍경래가 경례를 안 해서 씨발 쌍칼을 맞았네. 예. 우리 조폭영화 이런 데서 그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90도 그때 절을 안 하면은 이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연상하면은 바로 이 문장 평범하게 우리가 그 암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연도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나는 경례를 안 해서 쌍칼을 맞았다. 18 쌍칼을 맞았네. 그래서 1811년. 그다음 병인박해. 자, 병인박해 1866년도에요. 병이 있는 사람은 저는 병인박해를 병이 있는 사람으로 연상을 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일한 것을 팔아서 1800년을 일한 것을 팔아서 고기를 쌍으로 먹어야 돼요. 예. 든든하게 영양 섭취를 해야 병자는 돼요. 병자는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한 것을 모두 팔아서 고기를 쌍으로 먹어야 한다. 병인박해 병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병인박해는 1866년도입니다. 다음에 강화도 조약 1876년인데요. 저는 강화도 조약을 강도로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하면 강화도 조약. 강도는 일할 때 칼을 갖고 하죠. 그걸 연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 팔에다가 팔에다가 칙칙 6도를 두릅니다. 아, 칼도 1도가 아니라 6개의 날이 있는 6도를 두른대요. 아, 이 강도는 좀 이게 무서운 강도네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도는 일할 때 팔에 칙칙 6도를 두른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자, 다음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도 아주 뭐 평범한 얘기로 우리가 재미있게 그 사건들에 대한 연도를 재밌는 문장으로 아주 바로바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 봅시다. 이모군란 1882년도입니다. 저는 이모군란을 임금을 이모군란을 봤습니다. 왜냐면은 임하고 군하고 임군하면 임금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임금하면 이모군란하면 임금. 그래서 1882년도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맞는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1882년도로 가지고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88하게 할 때는 임금이 일을 팔팔하게 할 때는 임금이 뭐 남들 눈치 보면서 팔팔하게 일할 때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동화적인 어떤 그 영상을 갖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이 일을 팔팔하게 할 때는 둘리를 만날 때다. 우리 아기공룡 둘리 있죠? 아기공룡 둘리. 예, 여기다 우리 둘리, 임금 이렇게 한번 그 스토리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외워지죠? 임금이 일을 팔팔하게 할 때는 둘리를 만날 때다. 우리 아기공룡 둘리. 예, 동화적인 얘기지만은 바로 외워집니다. 이모군란, 임금. 예, 1882년도.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저는 갑하고 그 그래서 감정으로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갑신정변을 감정. 그래서 감정을 보니까 그 갑신정변이 1884년도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18을 1800년도 거기 18 그거를 감정을 쌍스럽게 18을 쌍스럽게로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쌍스럽게 다스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얘기 속에 아주 뭐 진리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철학도. 그러면서 쉽게 외워집니다. 우리 성질을 고약하게 쓰면은 그 사람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쌍스럽게 다스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갑신정변 감정. 예. 그래서 1884년.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 스토리 만들면서 이 문장을 제가 제일 잘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자랑이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우정총국 설치. 저는 우정총국 설치 1884년. 저는 우정총국을 우정으로 해서 연상을 했습니다. 우정. 일을 팔팔하게 사랑스럽게 할 때 생긴다. 우정은 일을 서로 팔팔하게 하면서 사랑스럽게 할 때 우정이 생겨요. 같은 행동을 같이 하면은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운동을 서로 같이 하면은 우정이 싹 트죠. 예, 그것처럼 이 연도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면은 이를 팔팔하게 사랑스럽게 할 때 생긴다. 우정은 우정총무 설치. 예. 그다음에 동학농민 운동. 저는 동학농민 운동을 앞에 도하고 동을 도로 해서 연상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농, 그래서 농을 해서 도농, 도시와 농민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동학농민을. 그래서 도농은 18, 94. 앞에 있는 18이 그 욕 18로 그 하면서 18 이렇게 하면서 도농은 18. 왜냐면 그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서 구걸하는 사이다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앞에 이 쌍스러운 얘기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18 하면서 이렇게. 예. 도농은 18 구걸하는 사이래. 에이 기분 나빠. 뭐 이런 투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도 예, 구걸하는 사이 9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을 금방 그 이 이야기로 해서 외울 수가 있고 장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간파천. 저는 아간파천을 아파서로 연상을 했습니다. 아간파천, 아파서 이렇게. 그래놓고 1896을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저도 또 18이니까 또 욕을 한번 써먹었어요. 아, 이 18은 욕을 하면서 뒤에 얘기를 갖다 구성하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되면서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아프니까 내 신세가 한탄스럽죠. 그래서 에이 18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그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탓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18 하면서 그래도 이제 몸을 낫게 하려고 자 국에다가 구는 숫자 9는 국으로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에 고기 6을 국에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기운 좀 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미지. 예. 그래서 아간파천은 아파서 18 하면서 국에다가 고기를 넣고 있는 끓이는 모습. 예. 여기서 우리가 1896 아간파천은 1896. 다음에 대한제국 성립 1897년도인데요. 자, 대한제국 성립을 갖다 저는 대한제국의 대한의 제국의 국을 이용해 가지고 대국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대한제국을 대국. 그래서 요 스토리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요 스토리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국은 한 개를 팔고 자 중간에 있는 팔구 똑같지 않습니까? 팔구. 예. 한 개를 팔고 7을 얻는다. 왜? 대국이기 때문에. 소국은 한 개를 팔아도 아무것도 못 얻고 10개를 팔아도 손해만 보는데 대국은 한 개를 팔고 7개를 얻어요. 대국은. 예, 바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897 대한제국 성립 1897. 그다음에 경인선 개통. 경인선을 저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경자 인이 사람 인자 아닙니까? 경건한.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갖다 놓고 1899를 또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 뭡니까? 그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유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욕을 18 이런 거를 구차하게 입으로 구두로 안 해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구차하게 이 18 이런 욕을 구차하게 이 욕으로 안 해요. 구두로 안 해요. 구두로. 이 사람들은 그럼 뭘로 해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경인선 개통은 1899입니다. 네, 18욕을 구차하게 구두로 안 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은 저는 러일 전쟁을 그냥 러일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서 러일 전쟁은 그냥 러일 전쟁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 러시아와 일이 서로 삼각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904예요. 연도를 보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은 일을 구하는데 러일 전쟁은 왜냐면 어떻게 발생했냐면 일을 서로 구하는데 공사를 구분 못해서 일어났어요. 네. 러시아, 일본인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이 일본에서 일을 구하는데 공사를 구분 못해서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04 그냥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까? 또 이 얘기도 평범한 얘기고요. 네, 공사를 구분 못한다. 우리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러일 전쟁. 그래서 1904. 그 다음에 을사늑약. 자, 또 을이 나옵니다. 을사늑약 1905예요. 그래서 저는 을사늑약에서 을사에서 늑약에서 늑. 그래서 늑을 을이 하고 신음한 것으로 을사늑약을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을이 하고 신음하는 거. 그러면 그 신음하는 이유가 있겠죠? 봤더니 왜냐면은 일을 구하는데 이 을이
어디 이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일 좀 달라고. 일을 구하는데 그 일감이 뭐냐면은 공원에서 오물 치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좀 한탄스럽죠. 내가 그따 일이나 해야 되냐. 신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야 뭐야? 일을 구하는데 을이 일을 구하려고 관공서를 찾아갔는데 고작 공원에서 오물 치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1905 을사늑약 1905 그냥 외워집니다. 이 스토리 하나에.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 1906인데요. 자, 통감부 설치에서 통감으로 저는 이미지를 연상을 했어요. 통감부 설치를. 그래서 통감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통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감하는 것은 일을 구할 때 제로 우리 제로에서 저는 열정페이를 연상을 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보수를 안 지급하는 거. 그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보수 지급 안 하는 거. 그냥 자기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해라. 젊은이요. 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꼬드겨서 이용하는 거. 열정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0을 열정페이로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통감하는 것은 일을 구할 때 열정페이도 그 젊은 사람들의 자기 그 탤런트, 재능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열정페이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니든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감부 설치는 1906인데 통감하는 것은 통감부 설치. 예. 일을 구할 때 열정페이 0도 육성해야 한다. 예. 그래서 1906이 이렇게 멋진 얘기, 열정페이도 육성해야 한다가 논란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주장하는 얘기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통감부 설치는 1906 이 얘기 하나 가지고서 쉽게 암기가 되고 바로 장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1907년도입니다. 저는 이 국채보상운동에 국채보상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국채보상을 바로 스토리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채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채보상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을 구해서 일을 구해서 그 국채보상에 참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7 행운이다. 예. 자, 국채보상 운동, 이 운동에 참가하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선지자가, 선각자가 일반 대중을 놓고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을. 자,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 참여를 하는데 일을 구해서 참여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행운입니까? 이렇게 그 국채보상 운동을 부추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국채보상 운동은 1907 그냥 외워집니다. 다음에 경술국치. 경술국치는 1910년도입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쉽게 외워져요. 경술국치. 19가 아이고, 이를 아이, 영어 아이로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19는 아이고,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고, 뒤에는 0을 갖다가 저는 빵으로 생각했습니다. 빵으로. 그래서, 아이고, 일본의 빵이 되었네. 예, 나라를 뺏겼으니까, 아이고, 한탄하면서 일본의 빵이 되었구나. 그래서 1910입니다. 경술국치.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 예, 경술국치. 아이고, 일본의 빵이 되었네. 예. 그 다음에 3.1운동. 3.1운동은 1919. 3.1운동 누구나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3.1운동을 애우던데요. 저는 그냥 3.1운동의 의미도 있고 하니, 이 아이고 아닌, 자, 일어나서 구하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이거죠.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일본을 구타하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3.1운동 그 취지에도 맞고, 예? 3.1운동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점을 쳐보니까, 예? 일어나서 구해라 나라를. 그 다음에 또 뒤에 일본을 구타하면서 타도하면서. 그러니까 3.1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1920년도. 저는 봉오동 전투를 봉전투 종목, 올림픽에 봉전투라는 종목이 생겼다고 연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봉전투 종목이 생기면은 새 종목이니까 그 새 종목에 대한 참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IOC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봉전투 종목의 그 조건이 뭐냐니까 조건이 뭔가 봤더니 19, 19, 19를 1국으로 할 수가 있죠. 예, 19를 1국으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국에서 20명만 참가한대요. 예, 20명만 참가해야 된대요. 봉전투에는. 그래서 1920년도인 겁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바로 암기되고 바로 장기 기억화됩니다. 다음에 신관의 조직. 저는 신관회를 신기하게도로 갖고 왔습니다. 신관회를 신기하게도, 예, 신기하게도를 신관회로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회를 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고 그 연도를 보니까 1927년도예요. 그래서 19는 이를 구할 때, 그 다음에 27을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구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나에게는 행운이 있다. 1927 신기하게도 우리 평범하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나는 이를 구할 때 이렇게 행운이 따로 1927 신기하게도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는 1927입니다. 다음에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이것도 스토리 아주 재밌습니다. 카이로 선언. 자, 1943이에요.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을 저는 카에서 선언하려고 이걸로 카이로 선언을 카에서 선언하려고 이걸로 연상을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을. 그 다음에 1943은 19 일어나서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 퍼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대중들을 향해서 뭔가를 갖다가 막 연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격을 당한 거예요. 저격. 그러니까 저격을 당해서 구두 연설을 하려다가 사망했어요. 사망. 예, 저격을 당해서. 그래서 삼각산에 묻혔어요. 이런 스토리. 예, 딱 맞지 않습니까? 카에서 선언하려고 일어나 구두 연설하려다가 저격을 당해서 사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삼각산에 묻혔다. 1943. 그래서 카이로 선언은 1943. 다음에 제주 4.3 사건. 1948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 4.3 사건을 제주 사건으로 갖고 왔고, 제주 사건을 평범하게 해서 뭐 얘기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구사가 있죠? 구사일생으로 8명만 살아남았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주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친구라든가 누군가에게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사일생으로 8명만 살아남았대. 뭐 이렇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제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8명이 있었대. 1948 이렇게 그 평범한 얘기를 한번 하면서 바로 연도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는 대민사업, 일반적인 일반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민사업으로 견상을 했습니다. 평범한 문장, 대민사업으로. 그래놓고 1948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를 구해서 대민사업이니까 대민사업에 맞는 그 스토리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1948은 일어났을 때 구사일생으로 8명 살아남았다. 이게 제주 4.3 사건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민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1948년도지만은 여기 대민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민사업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를 구해서 사주팔자가 바뀌게 해줘야 한다. 어떤 대민사업은 일을 제공할 때 우리가 일을 구해서 제공해줄 때 대민사업은 일을 구해서 줄 때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고칠 정도로 좀 충분히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구해서 줘야 돼요. 그냥 뭡니까 용돈이나 버는 그런 일을 주면 안 되죠. 예, 대민사업은.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입니다. 이렇게 그 주요 사건들의 연도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3개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 스토리 가지고서 연도를 갖다가 외워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범한 얘기 속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로 그 주요 사건들이 다 암기가 됩니다.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키포인트는 주요 사건, 뭐 이모군란, 가심정변, 우정천국 뭐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놓고 거기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주요 사건들을 평범한 문장이나 평범한 사물 이쪽으로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발생 연도, 그 연도를 스토리를 갖다가 구성을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사 주요 사건 이 연도 외우는 거, 암기연상법, 저의 이 채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그 세부적인 세대, 세부적인 시대, 뭐 고려 시대라든가 조선 시대, 이렇게 세부적인 시대의 주요한 연도, 주요한 사건에 대한 연도들,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암기하는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